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폴란드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2차 무기 도입 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자기네들 무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해오는 걸로도 모자라 현재 도입이 진행 중인 FA-50 48대 중 36대 도입을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이렇게 억지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FA-50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FA-50 도입 초기부터 폴란드 일각에서는 다른 기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으나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미의 한 국가가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FA-50 수출 중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역시 폴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FA-50을 통한 수출 계약은 수조 원대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동시에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했고 다른 방산 제품의 수출에까지 영향을 주었는데요. 그런 폴란드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FA-50의 나머지 물량 36대를 취소하고 유로파이터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납품에 힘썼던 한국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폴란드의 요구 뒤편엔 FA-50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FA-50에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가 아닌 최신의 전투기들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FA-50의 작전 능력을 큰 폭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기에 폴란드 정부에서는 만족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FA-50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가 문제라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FA-50PL의 운용 비용이 예상보다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FA-50PL 레이더에 들어가는 소자의 수명이 너무 짧아 레이더 교체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투기의 레이더는 수명이 있는 소모품입니다. 이는 FA-50은 물론 모든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FA-50의 레이더 수명이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짧다는 것입니다. 레이더를 작동하게 된다면 레이더 소자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소자의 열을 얼마나 잘 식힐 수 있느냐가 레이더의 수명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F-35나 KF-21과 같은 중대형 전투기의 경우 레이더의 열을 액체로 식히는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SE는 A사 레이더를 FA-50에 그대로 탑재하기엔 레이더돔이 작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피가 큰 수랭식 냉각 장치를 제거하고 공랭식 냉각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소형화한 경전투기용 A사 레이더가 탑재되었는데요. 그런데 FA-50의 공랭식 레이더가 수랭식 레이더보다 열을 효율적으로 식힐 수 없어 레이더 소자의 수명이 너무 짧아 레이더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폴란드에서 2차 무기 도입 계약의 조건으로 폴란드제 무기 구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FA-50에 늘어난 운용 비용을 메꿔보려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폴란드도 예측하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FA-50PL의 모델은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으로 인해 미국산 A사 레이더가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원래는 FA-50 블록 20부터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소형 A사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었지만 폴란드 측에서는 무조건 먼저 인도받는 걸 원했었기에 우리 한국에서 폴란드의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FA-50PL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 레이시온사에서 업계 최초로 제작한 콤팩트 A사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로 공랭식 냉각 장치를 통해 기존 A사 레이더 대비 절반의 크기와 무게로 소형화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동안 한국 무기는 무기의 단가와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수출 시장에 도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가난한 자들의 F-16이 되어줄 거라 기대받았던 FA-50의 유지보수 비용이 큰 폭으로 치솟는다면 향후 수출에 큰 지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마냥 한국을 비난할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오히려 한국에게 A사 레이더의 수명 문제를 따지게 아니라 급하게 요청한 본인들을 탓했어야 합니다. 만약 국산 A사 레이더를 달았으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FA-50용 소형 A사 레이더는
미국보다 부품 교체 주기를 대폭 향상시켰는데요. 관건은 소자 자체의 성능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사 레이더에는 기존의 실리콘 소자나 갈륨 비소 소자보다 전력 효율이 월등한 질화갈륨 소자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질화갈륨 소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미국과 일본에서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고, 군사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보니 구매조차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A사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 제조 기술도 당연히 극비로 치고 있었기에 기술 공유를 받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한 걸 가능한 걸로 바꿔버리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레이더 소자 기술 역시 반도체 기술에 속하기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질화갈륨 국산화는 도전할 만한 과제였는데요. 국내 연구진들은 순식간에 개발 목표를 초과 달성해버리는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산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수명도 훨씬 더 긴 질화갈륨 소자를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국관에서는 국내 기술로 S대역 300W급 질화갈륨 전력 소자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S대역은 군사 분야에서는 A사 레이더, 통신 분야에선 5G 통신 기술에 활용되는 주파수인데요. 국내에서 개발한 300W급은 미국과 일본에서 생산하는 250W급 상용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질화갈륨 소자를 이용해 레이더에 사용되는 고출력 전력 증폭기를 개발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기존 부품에 비해 전력 밀도는 최대 10배 증가하고 출력 소자 수명은 기존보다 16배긴 5만 시간으로 대폭 늘렸는데요. 부품 교체 주기도 6개월 단위에서 5년으로 대폭 길어졌습니다. 덕분에 KF-21의 A사 레이더는 목표 평균 고장 주기였었던 600시간을 초과 달성해 700시간을 달성했고,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에 폴란드에서는 미국산 A사 레이더를 선택한 건 자신들이었기에 한국을 탓할 수도 없을 겁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벌벌 떨고 있던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겨우 맞춰주었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가 이제 와서 FA50 계약에 손을 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페루 현지 언론 푸카라를 통해 페루 공군이 FA50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빠르면 이달 중 구매 의향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루 공군은 20대에서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이 밀려든 상황에서 폴란드가 FA50 2차 계약분을 취소하게 된다면 페루만 좋은 일을 해주는데요. 페루를 시작으로 FA50이 유럽과 동남아를 넘어 남미 대륙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